네, 안녕하십니까. 고동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제 2,4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국민 2.1명당 한 대씩이 되는 셈이고요. 즉 가정마다 최소 한두 명 이상씩은 운전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운전자의 필수적인 준비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운전자 보험은 법과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계속 변경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까지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통사고가 나면이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세 가지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의 세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민사적 책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 민사적 책임이라는 얘기는 내가 상대에게 대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다치게 한 거에 대한 보상,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 뭐 차나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그걸 물어주는 것, 즉 민사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만 있다라고 하면 그 외에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했을 때나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잘들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이 법을 아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편을 다치게 하거나 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다치거나 죽게 했으니까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원래 형사적으로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2.1명당 한 명씩 지금 차를 갖고 있는데 이 운전자들이 여기저기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과실치사, 과실치상으로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여기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법적인 제도 하에서의 뭐 구치소를 가신다든지 구속되신다든지 이런 법적인 고통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교통사고의 일부적인 예외적인 경감 처리를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업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과실죄에서 5년 이상의 이제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를 줬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데 특례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반의사 불벌, 즉 합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반의사 불벌 합의에 의한 것. 두 번째는 종합보험, 즉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임의보험, 자동차 보험에서요. 종합보험까지 가입했을 때 보험에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경우에 속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망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도주, 뺑소니고요. 그다음에 12대 중과실, 그리고 사고 결과로 인해서 중상해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예요. 2009년 10월 이후에 이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중상해는 그 이후에 추가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합의나 혹은 종합보험에 다 가입해도 이 부분들,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는 처벌 대상에 속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자, 12대 중과실이 그럼 뭐냐?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12대 중과실은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성침범, 즉 불법 유턴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가 속도 위반, 네 번째가 금지된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규정 위반, 다섯 번째가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여섯 번째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여덟 번째가 운전 중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아홉 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열 번째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무면허와 음주운전 이렇게까지는 되는데요.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12개가 속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거든요. 즉 내가 무면허라는 걸 알고 당연히 운전을 했을 테니까 고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술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고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운전, 즉 약물 중독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총 12가지 중과실 중에서 보험에서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자동차 보험과 이제 운전자 보험을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 세 가지의 책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피해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마주 오던 상대편 차량이 폐차됐고요. 그 안에 있던 운전자가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차량도 차량을 폐차하고 경추, 요추, 골절로 6주 진단한 후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예시를 보면 첫 번째 민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편을 물어주는 건 민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보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대편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대물, 상대편 부상에 대해서는 대인에서 보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민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되는 게 없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라는 걸 가입을 하셔서 변호사 선임비를 충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보셨을 때 아까 제가 형사적 책임 말씀드렸었는데 중과 실론에서 형사합의를 하게 됐을 때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형사합의 지원금은 다른 명칭으로 하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금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에 벌금 이런 것들이 형사적으로 발생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인데요. 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발생했을 때 영업용 차량들은 당장 생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차량들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출퇴근용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레저용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허 정지랑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피해본 것, 차량 피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여기 골절이라든지 자동차 전손 차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 보면 민사의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에서 안 되는 것은 민사소송 법률 비용, 즉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형사적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상대편과 합의 보는 데 필요한 형사합의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 세 가지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행정적 책임에 대한 면허 정지나 취소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 꼭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운전자 보험에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피해나 부상 발생은 자동차 보험에서 되지만 자차나 자손에서 되지만 추가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도 추가적으로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형사적 책임은 아예 자동차 보험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의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필수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지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행정 책임도 준비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내용의 큰 맥락은 잡으셨으니까 대형 사고가 난다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천 영종대구에 백종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나 부상을 당했어요. 자, 입장을 바꿔서 내가 가만히 차를 잘 몰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가 많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합의금 3천만 원 정도 주면 합의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과거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합의금, 형사 합의금이라고 하는 담보가 2천,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그동안의 화폐 가치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물가 상승이 거꾸로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3천만 원으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마다 3천만 원인데요. 이게 인당 3천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합의하는데 1억이 든다면 한 명당 7천만 원씩 내가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10명만 다쳤다고 해도 7억이 필요하신 거고요. 이렇게 백중추돌 사고로 해서 2명 사망하고 65명이나 다쳤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산정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깊게 드려보면 기존의 형사합의금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게요. 그래서 좀 시대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2009년 9월까지는 형사합의 사망지원금, 형사합의 진단지원금 혹은 형사합의금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명칭이 공식화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뭐가 안 됐었냐면 중상의 교통사고 처리가 보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 사례가 있었죠. 첫 번째 사망, 그죠? 두 번째 12대 중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상해가 있었는데 이 중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발생하신 것은 이 이후에 가입하신 건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이전에 가입하신 건들은 중상해를 반드시 추가로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정액 보상이었고요. 지금은 금액 내에서 실손 보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7년 1월부터는 직접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타인이 사망했을 때 또 주는 금액대에 대해서도 실손으로 바뀐 거죠. 그다음에 12대 중과실에 대한 부분도 42일 이상일 때하고 70일 이상일 때 그리고 140일 이상일 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이제 금액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40일 이하라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일반 사고로 중상해를 발생하게 되면 과거에는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지금 중상해 사고에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009년 9월까지는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내가 내 차를 몰고 가시는데요. 옆에 동승자가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보상이 안 됐어요. 사망시만 되고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보상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동승자도 자꾸만 형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친구가 탔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 빼고 나머지 누구든지 간에 지금 동승자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셔도 부모나 배우자, 자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동승자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동승자까지 추가로 되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보시면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당시에 가입하셨을 때 예를 들면 10년 갱신 이렇게 가입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전자 보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15년 갱신이었다고 하면 이제 곧 끝날 예정인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요거를만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갱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형사합의 지원금 직접 지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거에 아까 17년 1월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이 피보험자하고 같이 합의를 먼저 봐요. 합의를 보고 나서 합의금을 지급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 합의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난 다시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거죠. 보험사로부터. 자, 이렇게 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먼저 합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내가 돈을 먼저 준비해야 해요. 근데 큰 돈이 나가는 경우잖아요. 3천, 5천, 어떨 때 1억씩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금액이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년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둘이서 형사합의하기로 약정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보험금 수령권을 갖게 돼요. 이 피해자가.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을 합니다. 즉 내가 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형사합의 지원금도 17년 1월에 이전에 가입하신 분하고 17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17년 1월에 내가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까 우리 10대 중과실 즉 12대 중과실 중에서 두 가지는 제외했었죠. 뺑소니, 도주하고 무면허하고 약물치료. 음주까지는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음주랑 이제 두 가지를 따지게 되면 이 나머지 10대 중과실이었는데 10대 중과실 중에서 스쿨존 사고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쿨존 사고라고 하는 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데요. 이 민식이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적용 대상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상해사고 시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굉장히 큰 징벌적 내용들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하는 거하고 상관도 없고요.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민사소등은 또 별개로 이렇게 굉장히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필수적인데요. 이 민식이법에 대비를 하시려면 기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2천, 3천, 5천 이렇게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합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 보시는데 금액 최대로 가입해서 1억 원까지는 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 사고 처리 지원금은 42일 이상, 즉 6주 이상의 고장은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6주 이하의 사고도 지금은 합의 보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6주 이하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벌금 금액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기존 벌금에는 최대 2천만 원이 끝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식이법상에는 스쿨존 사고 시에 3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하구나. 내가 3천만 원까지는 스쿨존 사고에 대비해야겠다. 한 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기존에는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 굉장히 큰 사고일수록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해서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식이법에 대항하는 기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1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물벌금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존의 증권상, 운전자 보험에서는 신체 상해로 인한 벌금만 보장이 됐어요. 즉 내가 재물을 손괴해서 생기는 벌금은 보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자 보험에서는 대물벌금이라는 담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벌금, 대물벌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물 손괴로 인해서 벌금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보시게 되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